안녕하세요, 원투어입니다. 오늘은 가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패키지 여행할 때 필수 요소 중 하나가 가이드입니다. 근데 가이드 때문에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이유는 간단하죠. 옵션 쇼핑 강요. 요즘에 3노 상품을 이용하시는데도 옵션이나 쇼핑을 이야기하는 가이드들도 있고, 유사 쇼핑이라고 하죠. 슈퍼라든지 내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곳을 가서 이제 사시라, 관심거리 사시라 라고 하시는 가이드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조금만 보면 이런 불편하신 점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왜 가이드들은 그럴까? 사람을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할까? 왜 그렇게 옵션 쇼핑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간단한가?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가이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패키지 구조가 지상비를 다 주고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시작을 하는데, 그 마이너스를 어떻게 메우느냐? 옵션이랑 쇼핑이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옵션 쇼핑을 다 메우고 나면 남는 돈은 가이드의 수익이 되고요. 물론 요거는 제가 예전에 가이드를 하려고 알아봤던 내용이고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가이드들이 안 알려줘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이드는 돈 벌려고 옵션 쇼핑을 합니다. 근데 일정에 있는 것들은 왜 그렇게 짧게 하는지, 그것도 의문이죠. 이유는 단 하나. 옵션이랑 쇼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거죠. 만약에 시간을 만들려고 일정을 뺐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정을 못하게 됐다, 그거는 처음부터 명시를 해둬요. 그것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옵션 쇼핑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줄여서 간다, 나는 근데 왜 그렇게 돈을 주고 왔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가이드가 너무하죠. 가이드가 만약에 일정을 빼먹고 진행을 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계약 위반이죠. 그래서 계약 위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간단하게라도 하고 진학합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는 좋았는데 누구는 불편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정말 불편한 여행인 거죠. 그리고 가이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불편하다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가이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게 뭐냐? 제가 패키지 여행을 했던 내용을 들어볼게요. 저는 군대를 다녀와가지고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여행사에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을 거의 못 해봤습니다. 딱 3번 해봤어요. 결혼을 하고 처가 식구들이랑 필리핀 세부 여행 한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여행을 다녀오고 똑같은 일정으로 2주 뒤에 와이프랑 단 둘이서 그 가이드를 지정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초저가 패키지로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를 다녀왔어요. 나머지는 뭐냐? 자유여행, 인솔, 그리고 대학 졸업하기 전에 동기들이랑 단독여행으로 파타야를 다녀왔어요.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이제 가이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제가 2번은 같은 가이드로 해서 필리핀 세부를 갔다 왔고, 한 번은 베트남을 다녔죠. 가이드는 2명입니다. 이 2명을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세부 가이드입니다. 세부 가이드는 잘했어요. 어떻게 잘했느냐? 제가 늘 얘기하는 가이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딱 하나 있죠. 기본을 하는 가이드. 그게 뭐냐? 손님들한테 일정에 관해서 설명을 싹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옵션이랑 쇼핑은 이런 게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가이드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는 게 뭐냐면,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프린트 눌러주면서 이런 게 있는데 시간이 언제 비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시면 예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쇼핑센터를 들어가는데 이런 물품들을 판매를 하니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시고 구매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냥 앉아서 차 한잔하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쉬다 나오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잘했죠. 잘했다기보다는 기본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패키지는 기본을 하면 정말 잘한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하나투어 상품을 이용해서 갔기 때문에 제가 사장인 걸 아니까 여행사 사장이 그 팀에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갈 때도 물론 사장이라고 그 인폼이 들어갔죠. 근데 세부에 아는 동생이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돼서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때 가이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이드를 바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 돈을 못 버니까. 너무 착하니까. 손님들한테 옵션 쇼핑을 세게 뭐 얘기를 못 하니까. 세부의 가이드들이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같은 동갑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갑끼리 모임을 한대요. 그 둘이 같은 멤버고 그 모임의 멤버들이고 동기들 중에 그 같은 모임을 하는 그 사람들 중에 돈을 제일 못 번다고 바보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이드는 정말 지식은 많고 여행지 설명이나 이런 거 정말 잘한대요. 근데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옵션 쇼핑을 안 하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느꼈잖아요. 그게 제가 사장이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원래 가이드 방식이래요. 그래서 돈을 못 버니까 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동생은 그렇지 않나 봐요. 뭐 직접적으로 가이드 투어에서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몰라요. 왜냐? 그 동생이 있는데 왜 저 가이드를 썼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랑 했던 가이드는 하나투어 상품을 받아서 하는 가이드였고 제가 아는 동생은 하나투어 상품을 안 받고 모두투어 상품을 받는 가이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만난 거죠. 일단 가이드는 잘했어요. 세븐은. 베트남을 넘어가면 베트남에서는 돈독이오롱 가이드였어요. 처음에 갈 때 이건 하나투어 상품이 아니라 연합 상품을 갔어요. 그리고 제가 사장이라는 거를 현지에다 알리지 말라고 하고 가이드를 만났어요. 첫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호텔로 바로 가야 되니까. 저녁 비행기라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실질적인 여행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처음 타서 인사하고 뭐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잘 주무셨냐 이것만 하고 이제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본을 하는 가이드들은 그 여행에 대한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설화, 역사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보통 1시간을 가면 그런 얘기를 40분 이상 해요. 40분, 50분 합니다. 저는 정말 말하기 좋아하는 가이드가 그거를 다 얘기를 못 해가지고 내려서 다시 모여서 가면서 얘기를 하는 가이드도 봤어요. 옵션 쇼핑 얘기 하나도 안 하는데 그런 가이드도 봤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는 거기에 대해서 5분도 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더니 옵션 쇼핑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 자는 척을 합니다. 왜냐? 제가 여행사 사장이고 인솔을 나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자는 척을 하면 가이드들이 지네들 돈 벌려고 옵션 쇼핑 얘기를 하는 가이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편하게 얘기를 못해요. 내 눈치 본다고. 옵션 쇼핑을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내 눈치 본다고 얘기를 잘 못하고 버벅거리는 경우도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는 척을 합니다. 근데 이 가이드는 대박이었죠. 차에 타서 5분간 그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옵션 쇼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는 척을 하고 저희 와이프는 귀에 이어폰 한쪽만 이어폰을 꽂고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가이드가 한 30분 정도 얘기하다가 자기가 옵션 쇼핑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듣는다고 승질을 내더라고요.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분들은 왜 안 듣냐고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설명 못하겠다면서 마이크를 좌석에다 거의 내팽개치듯이 놓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앉아요. 그리고 30분을 그냥 가요. 저희 팀은 어땠을까요? 저희 부부는 완전 나쁜 놈이었죠. 내부부래. 저희 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저랑 저희 와이프가 있었고 한 3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자분 2분 그리고 할머니랑 손녀가 같이 온 팀이 있었어요. 손녀는 대략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은 아니고 한 2, 3학년 정도 되는 학생이었고요. 이런 팀에서 제가 이제 타게 된 거죠. 승질을 내고 일단하게 됐어요. 더 웃긴 거는 하고 나서 설명을 안 하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첫 번째 관광지를 들렸다가 또 그러니까 아예 설명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가이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죠. 같이 간 여행객들끼리. 제 프로필을 봤나봐요. 하노이에서 하롱베이 넘어가는 그 사이에 차량으로 한 3-4시간 걸립니다. 그때 제 프로필을 봤나봐요. 그러면서 화장실 갔다 오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행사 사장이냐. 맞다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 문제 있냐 이랬더니 그렇다고요 이러면서 넘어가더라고요. 나이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 되는 정도의 남자분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행사 사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옵션 쇼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정적인 기본 일정 기본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옵션 쇼핑만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열받죠. 물론 제가 초저가 패키지를 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출발하는 손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때 그런 초저가 패키지를 가시는 분들한테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가셔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옵션으로 쓰시고 쇼핑은 본인이 원하시면 구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출발을 시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써야 될 돈이 한 40만원 되는 거예요. 인당 40만원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여행지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주구장창 옵션 쇼핑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기분이 좋지도 않을 뿐더러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거의 안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둘이 갔다 와서 대충 보니까 커피는 샀어요. 베트남이 커피가 좋으니까 커피는 샀어요. 그리고 뭐 있더라? 마지막 날 식사하는 거 그거 업그레이드 하는 거 솔직히 기본을 했으면 식사 업그레이드를 몇 번 했을 거예요. 하롱베이에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배 안에서 하는 식사가 정말 엉망이에요. 그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가이드가 그따구로 하는 거 보고 그냥 기본만 먹겠다 하고 그냥 치운 거죠. 제가 가이드한테 딴지를 거는 편은 아니에요. 진짜 못하더라도 잘 딴지는 안 거는데 마지막 날이 아니죠. 한 3일째 날이었나? 가이드가 막 옵션 안 한다고 막 난리를 치길래 제가 자는 척 하다가 일어나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도 그따구로 옵션 쇼핑을 계속 치냐고. 그랬더니 솔직히 저를 안 좋게 봤을 거 아니에요. 팀들은 그냥 조용히 하고 앉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했어요. 나 여행사 사장인데 당신같이 옵션 쇼핑 들먹이는 가이드는 돈 벌면 안 된다고 가이드 하면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더 이상 옵션 쇼핑 얘기하지 말고 여행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옵션 쇼핑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손을 그어버렸어요. 그 정도. 웬만하면 딴지도 안 걸고 여행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갖고 한국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중간에 이제 여행사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여행사니까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업체한테 연락을 했죠. 그 업체한테 제가 그 2주 뒤에 제가 인솔을 가게 돼 있었어요. 이 여행을 가게 된 계기도 뭐냐면 제가 베트남을 안 가봤기 때문에 초저가 패키지가 있길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정을 한번 보려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가이드 저한테 붙이면 저 그냥 취소하겠다고. 불이익 내가 짊어질 테니까 취소하겠다고 딱 했더니 패키지랑 단독 행사는 가이드가 틀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정확한 얘기는 제가 따로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두 가이드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세부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을 했어요. 정말 기본을 열심히 했죠. 누가 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가이드는 칭찬을 해줘야 되고 옵션 쇼핑 얘기를 안 해도 옵션 쇼핑을 하게 돼요. 근데 두 번째 가이드는 어떨까요? 안 해요. 왜냐? 내 기분이 더러우니까. 나는 여행을 하러 왔지 옵션 쇼핑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비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옵션을 내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게 옵션이에요. 근데 두 번째 가이드는 무조건 옵션을 해라. 그래야 재밌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누가 하겠어요? 자, 가이드분들 이거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요. 제 채널을 안 볼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 제 채널 아직 구독자 수 10명도 안 돼요. 영상도 몇 개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여행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해서 만드는 거예요. 패키지 시장이 좀 바뀌었으면 해서 가이드 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해서 여행 가시는 분들이 가이드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가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지 해서 만드는 거예요. 보시는 가이드들이 있다면 정말 본인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내가 잘했는가? 가이드는 기본만 해도 칭찬을 받습니다. 자,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30분이에요. 그러면은 한 관광지를 설명을 하는데 30분을 다 소모를 하게 되죠. 마닐라를 가게 되면 교통체증이 심해서 하루에 한 관광지를 하나, 많이 보면 2개입니다. 교통체증이 심해서 왕복하는데 한 6시간 걸려요. 짧게는 3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뭐 해야 될까요? 갈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올 때 내일 관광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옵션 쇼핑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돼요. 해라가 아니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이러이러하니 요 시간대에 요 정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강요가 아니고 선택이시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쇼핑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센터 갈 때 저희 잡화점을 들어갑니다. 필리핀에 각 지역의 토산품들 그리고 기념품들 될 만한 것들이 있으니 어차피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실 거면 여기서 구매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 자, 우리 쇼핑센터 갈 건데 여기서 사세요. 어차피 기념품 사실 거잖아요. 면세점보다는 좋습니다. 좋기는 개뿔이 좋아. 같은 가격인데 상태는 더 안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요. 가이드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왜 패키지 시장이 이렇게 됐고 왜 패키지 인원이 줄어들고 반대로 생각을 할게요. 나 하나 바뀌어서 뭐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비틀어 보세요. 내가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잘하는 가이드들 보십시오. 정말 돈 못 벌어서 맨날 옵션 쇼핑 그렇게 외치는 가이드분들. 돈을 내서라도 정말 잘하는 가이드분 버스에 타보세요. 그분들은 옵션 쇼핑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손님들을 모시고 인솔을 나왔을 때 딱 2명 여러 곳을 갔어요. 정말 많은 곳을 갔어요. 인솔로. 근데 파타야랑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하롱베이에 하는 가이드, 물론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 가이드 말고요, 그분들은 정말 잘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손님들 돌아다니면서 쇼핑센터에서 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은 안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말렸을 정도로 쇼핑을 했어요. 옵션 제가 신경도 안 썼어요. 손님들이 하고 싶으면 해라. 가이드가 잘하니까. 근데 다른 가이드, 중국 가이드는 어떤지 아세요? 손님 모시고 장가게를 갔어요. 그것도 저희 처고모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모시고 갔어요. 가이드가 자기 옵션 쇼핑 안 나온다고 손님들 앞에서 투덜거리고, 응? 술이나 처먹고, 손님들이 어떻게 오는지도 쳐다보지 안 하고 그저 관광지에서 앞만 보고 가고, 그게 가이드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파타야, 그리고 하노이 하롱베이, 그리고 중국 장가게, 서안,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상해, 항주, 소주. 지금 생각나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제가 인솔로 갔다 왔던 곳들, 파타야를 2번을 다른 팀을 모시고 갔어요. 가이드가 달랐습니다. 한 분은 굉장히 잘했고 2분은 평타를 치셨어요. 잘하셨어요. 2분 다. 그런 것까지 다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가이드들 때문에. 가이드들 정말 기본만 하시고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만 하세요. 자, 이번에 가이드로 시작한 김에 영상이 너무 길면 이게 영상이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유튜브에 있는 사례들 몇 가지 봤어요. 제가 요거는 내가 꼭 얘기해야 되겠다는 사례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매번 하는 멘트 있죠. 여행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준비해서 영상을 만들 거고요. 여행 상품 관련해서는 제 채널에 있는 메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떤 걸 하느냐, 해외여행 어떤 거 하느냐, 네 패키지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저는 해외는 다 합니다. 단독, 패키지, 골프, 허니문, 자유여행까지 다 합니다. 제가 모르는 지역 얘기하시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까지 알려드려요. 저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거지 여행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행 상품으로는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견적을 전달하고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해서 저한테 꼭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상담을 해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계약을 하시는 거고, 마음에 안 드시면, 아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기보다는 저보다 더 마음에 드시는 상품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한테 하고 싶은데 이 상품이 마음에 안 든다, 바꾸시면 돼요. 한 달 동안도 상담해드려요. 상담은 저를 즐겁게 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고 싶어서 여행사를 못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 상담 많이 요청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